안녕하세요.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. 해당 영상은 오늘의 테마주, 주도주를 알아보는 시간이고요.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눈에 띄는 테마가 있었다면 이준석 관련 테마가 아니었나 싶네요. 그쵸?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하루만큼은 시장에 좀 관심을 받은 하루였다고 보이고요. 호랑이가 없을 땐 늑대가 왕이다 라는 표현이 잘 맞는 테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기존에 정치 테마의 강자였던 이재명, 윤석열 관련주들이 좀 잠잠할 때 그런 찰나를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해서 오늘 기가 막히게 등장한 테마가 아니었나 싶고요. 주말 내 관련 재료들이 좀 있었죠. 국민의힘 6월 11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경선이 있죠. 적합도에서 이준석 후보가 2등 나경원 후보보다 2배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. 호재성 기사가 있었고 워낙 젊은 피다 보니까 인기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. 그쵸? 후원금 모금을 단 이틀 만에 한도액 1억 5천만 원을 바로 달성했다. 굉장한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. 다만 이준석 관련 테마가 대선 테마도 아니고 뭐 서울시장 후보급 테마도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 강한 상승과 관심을 보일까 의구심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다른 테마들이 조용할 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등장함으로써 오늘 강하게 시세를 준 게 아닌가 싶고요. 어찌됐든 오늘 강한 테마를 이룬 만큼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테마의 장점은 일단 저는 재료 일정이 얼마 안 남은 게 큰 장점이 아닌가 싶네요. 6월 11일 경선이라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. 재료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일정이 얼마 안 남은 만큼 큰 호재가 없죠. 또 다른 테마와 달리 정말 뚜렷하고 확실한 대장주, 삼보산업이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보통 다른 테마가 대장주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대부분은 바로 시가총액, 주가를 컨트롤하는 세력 입장에서 시가총액이 큰 대장주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삼보산업, 이준석 관련 테마의 대장주는 공교롭게 또 시가총액이 굉장히 가장 작네요. 그쵸?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 대장주가 바뀔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. 뭐 이런 점 등을 감안을 했을 때 당분간은 이제 이준석 관련주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자, 차트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긴 박스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이런 박스권을 좀 돌파하고 있습니다. 그쵸? 신고가 부근에 합류를 했고요. 앞에 큰 음봉이 좀 있어 보이지만 이 부근은 거래대금이 거의 없는 일봉 차트입니다. 그렇다는 점은 최근에 터진 거래대금이 역사적인 거래대금이고요. 앞에 있는 이 고점만 넘어간다면 바로 신고가라고 볼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특징이 있네요. 그쵸? 오늘 또 분봉상 차트를 보면은 시가에서 잠깐 주가가 빠진 이후 그 구간을 돌파하고 단 한 번의 쉬는 구간 없이 다이렉트로 상한가를 보인 강한 차트 모양입니다. 단 한 번도 풀리지가 않았네요. 그쵸?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바로 갭상승을 한다면은 바로 역사적인 신고가 부근이 아닌가 싶습니다. 뚜렷한 대장주가 있는 만큼 테마주를 전문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. 신고가라는 점은 위에 매물대가 없는 만큼 얼마든지 위로 솟을 수 있다는 장점과 동시에 누구도 물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눈치 싸움이 필요한 구간이기도 합니다. 이런 점들을 잘 감안을 해서 매매 포인트 전략을 좀 짜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. 뭐 이동주 넥스트아이도 좋은 차트 모양을 좀 갖추고 있죠. 이런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점은 좀 괜찮죠. 전고점 부근을 돌파한 만큼. 다만 1등주가 얼마든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면 1등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. YBM 내 대성창투도 오늘 하버드 동문으로 엮어서 좀 시세를 준 이준석 관련 테마입니다. 3, 4등주라고 보시는 게 맞으시겠죠? 뭐 저도 덕분에 대성창투를 사실은 이준석과 전혀 상관없이 이 구간에서 크래프톤 관련주로 좀 스윙으로 접근을 하고 매매를 하고 있었던 찰나였는데
오늘 이준석과 엮어주면서 좀 시세를 주어서 저도 덕분에 얻어 걸려서 수익을 좀 챙긴 하루가 아니었나 싶네요. 이렇게 주식 매매를 하다 보면은 약간 공짜로 얻어 걸려서 수익을 챙길 때도 좀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. 그쵸? 저도 덕분에 오늘 대성장투 이준석 관련주로 좀 수익을 냈고요. 그래도 당분간은 이준석 관련주 매매를 한다면은 저는 대장주 위주, 삼보산업 위주로 매매를 할 것 같아요. 신고가 부근에 위치를 했고요. 또 강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서 매매 포인트를 좀 잡으신다면은 그래도 윤석열, 이재명 관련주들이 좀 잠잠할 때 제로 일정이 얼마 안 남은 이번 주만큼은 그래도 이준석 관련주들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매매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두산중공업. 최근에 좀 많이 추천드렸던 종목이죠. 좋은 박스권 구간을 돌파해서 신고가에 위치했습니다. 이 종목을 보고 있으면은 최근에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었던 HMM 향기가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? 차트를 좀 길게 보면은 굉장히 큰 하락 추세를 돌파해서 이제 새로운 기지개를 펴고 있는 듯한 모습. 그 박스권을 돌파해서 신고가에 위치해 있습니다. HM의 차트를 잠깐 볼까요? 비슷하죠? 뭐 HMM만큼 시장 주도주 역할을 무조건 한다고 보장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차트 모양의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 재료를 보신다면은 여러 가지 엮여 있죠. 한미 원전 동맹에 의해서 원전 관련 테마로 움직이고 있었고요. 또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성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개별 재료도 준비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오늘 또 재료 뉴스가 좀 떴었는데 원전 해체 관련 사업성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. 세계적으로 550조 시장이라고 하고요. 이 시장에 두산중공업도 동참을 하고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고 하네요. 이처럼 원전 관련 테마로도 움직이고 개별 재료도 갖추고 있는 점이 이 종목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이 종목은 수급이 정말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 있는데 연기금 수급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되는 종목 중에 하나. 연기금 수급이 꾸준한 상황에서 오늘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금액이 좀 들어왔습니다. 그쵸? 이 시가총액이 무거운 종목이 오늘 10% 이상의 상승을 한 결정적인 이유고요. 이런 점들이 과거 최근에 HMM과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죠. 최근에 HMM도 강한 시장 주도주 역할을 했던 게 연기금 수급이 동반되면서 좀 올라갔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런 점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당분간은 원전 관련 테마 그 중에서도 두산중공업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. 또 최근 신고가에 도달한 만큼 당분간은 수급 체크를 하면서 특히 연기금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장중에 좀 체크를 하신다면은 매매 포인트 전략을 짜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런 정도 이준석 관련 테마하고 원전 관련 테마의 대장주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. 당분간은 요 관련 테마들을 좀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매매 포인트를 잡을 예정이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잊지 말아 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